취업의 달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신상훈 아주대 겸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갈수록 네, 반갑습니다. 멋있어지시고 그러니까요. 갈수록 젊어지시는 우리 교수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거리에 이제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또 공채 시즌인데요.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이 이제 마음이 좀 뒤숭숭하겠어요? 봄이 굉장히 더디죠. 네, 더딥니다. 오늘 아침에도 4도였는데 4월 중순 날씨 치고는 너무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계절적인 영향이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아직 외투를 벗지 않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의실에 들어서면 그냥 두꺼운 겨울 점퍼를 아직까지 입고 있는데 그만큼 학생들에게 이 뭐랄까 봄의 기운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다. 똑같습니다. 취업 구직난도. 학생들이 이제 이 옷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빨리 벗고 입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두고 어느 분들이 외투와 같이 생각해라. 그래서 무겁게만 여기면 빨리 취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좀 벗는 옷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뭔지 화면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왜 구직자의 취미 특기가 궁금한가라고 나왔는데 네. 맞아요. 저도 이거 좀 궁금했어요. 기업은 왜 취미가 궁금한 것인가요? 취미를 사전적 의미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국어사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즐겨서 하는 것. 그래서 냄새와 맛을 어울러서 이르는 말이다. 네. 그러니까 즐거워서 하는 것, 이게 포인트고요. 특기는 자신만이 가지는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포인트는 자신만이. 나만이 가지는 특별한 기술이라는 거죠. 네.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취미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좀 흥미 영역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구직자들이 그 특기로 취미로 삼지 않는 것들을 많이 씁니다. 네. 되게 이력서에 제가 가장 많이 본 게 운동, 독서, 등산, 음악 듣기. 음악 감상, 네, 그리고 그죠? 영화 여행. 네. 재밌는 건 영화 감상 이런 거 있어요. 대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등산을 많이 할까요? 그러게요.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예, 저도 안 하는데요. 이건 되게 안 하는 걸 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거짓이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좀 하고 싶은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 남이 하는 것들을 본인이 그냥 거기에다 좋은 말로 기술할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사례와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기업들이 최근에 이런 그 취미 특기를 중요하게 보는 요건이냐.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에서는 굳이 개인의 취미와 특기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궁금한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입사 지원서를 심사하고 과제물로 받아보지만 아직까지 이 항목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친구들이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사실 이제 운동이라고 쓰긴 했는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쓴 거예요. 취미를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으로 썼어요. 그리고 특기를 스매싱이라고 썼습니다. 스매싱? 네. 자칫 보면 잘 매칭이 시킨 것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취미가 축구인데 특기를 헤딩이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그 매칭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이런 그 직업 장르나 영역 장르의 같은 고리로 가는 건 맞습니다. 오. 그런데 사실 그걸 보고 너무 웃었어요. 웃겼죠. 네. 취미가 축구고 특기는 뭐 헤딩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과 기술을 접목하는 것들의 직무 연결성을 사실 보려고 취미 특기를 보려고 하는 건데 많이 동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예를 들어서 취미 영역이 동적인 건데 사실 흥미는 정적인 영역이라고 반영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영화 감상이나 독서라고 말을 하면 그리고 또 추적을 하죠.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면접관에게 소개할 만한 책이 있느냐? 네. 아무런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죠. 뭐 등산이라고 썼는데 그러면 면접관에게 추천할 만한 명산이 있느냐? 네. 뭐 뒷동산 이렇게 말하는 예. 거.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매칭점을 찾지 못하면 이거는 사실은 잘못 쓰는 것과 똑같다. 오기와 똑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매칭점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취미 특기를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네. 일단 이거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맞나? 특기라고 내세울 만한 게 맞나? 일단 그게 고민이 되고 그리고 너무 흔한 게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어떤 특기를 써야 취미를 써야 좀 눈에 띌까요? 그 전에 혹시 홍선희 씨는 뭘 쓰세요 주로? 십자수 뭐 이런 거 쓸 것 같아요. 십자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못하고 뭐 요리. 요리? 네, 뭐 음악 여자분들. 듣기. 실제로 좋아하니까요. 네, 그런 걸 써요. 와닿는 질문인데요, 지금. 요리인데 요리 중에 어떤 요리냐? 한식이냐, 중식이냐, 양식이냐? 이것들이 특기나 기능하고 매칭되어야
따져야겠죠. 이게 흥미는 사실 요리예요. 요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물론 요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닭발이에요. 닭발볶음.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레시피를 물어보겠죠. 네. 당신이 남들과 다른 닭발 레시피를 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콜라겐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독특하게 좀 삶아서 삶은 다음에 물기를 빼고 기본 양념을 만든 다음에 점 안에 넣는 것들이 있다. 뭐냐? 꼭 생강에 그 분말가루를 첨가해서 넣는다. 그러면 잡내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리인데 너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 요리를 잘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기의 매칭점은 남들보다 아까 잘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남들보다 잘하는 거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남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도 쭉 이야기했지만 남들도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기도 역량과 사실 매칭시켜줘라. 이런 계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홍선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를 잘하신다고 하면 식품회사 들어갈 때 그런 게 유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종과 직무에 연관시키는 취미 좋은 거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뭐 SNS나 페이스북을 하기, 꼭 핸드폰을 들고 놀기, 저는 핸드폰을 조립해 보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동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직업 장면에서는 사실은 뭔가를 연구하다, 조작하다, 만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몰두하는 사람보다도 움직이는 영역이 잡을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리회사도 무조건 취미가 요리할 필요는 없는데 요리 중에 예를 들어서 좀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뭐 장을 담가 본다. 그래서 저는 남들은 어떤 특별한 바로 먹을 수 있는 뭔가를 말하는데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만드는 기본 양념을 만드는 것이 제 취미다. 그럼 오랜 시간 끈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말을 좀 종합해 보면 기업이 구직자의 취미 특기가 궁금한 건 이 직무에 이 사람이 어울리는가 적합하냐. 이거를 좀 알아보기 위함이잖아요. 네네. 그럼 직업에 있어서 흥미란 무엇일까요? 좀 본질적으로 가보죠. 직업 장면 네. 흥미란 한 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자, 그런데 대개 우리가 중도 탈락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네. 물론 사내 분위기 때문이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직무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병자를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몰입이라는 것은 대단히 사실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선호 행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의외로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에서 흥미의 유형은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 조작하거나 분해하는 행위, 그리고 손을 활용하는 것, 연구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머리를 활용하는 것.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신체적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비행동적인 것을 하는 것이냐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신체를 활용하느냐, 생각하느냐. 네. 네. 제가 이제 어떤 면접을 볼 때 저는 스포츠 중계 이런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걸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되게 좋아한다. 어. 그랬더니 그럼 축구를 잘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하고 그거 잘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그래서 기능과 관심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룰을 잘 알거나 축구 게임의 어떤 그 전반적인 전술을 이해를 잘하는 것과 그 전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선수와 예. 감독은 그래서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 출신 감독이면 예. 오히려 필드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객관적으로 자신의 어떤 흥미와 좀 이렇게 적성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이트 워크넷에 보면 직업 워크넷. 선호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신의 흥미 영역을 반영해서 나에게 어떤 직무가 맞을지를 미리 사전에 좀 검사를 해보는 건데요. 이게 그래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수업을 시작할 때 매 학기 처음 들어가면 이를 반드시 과제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직무에 희망하는지 그리고 어떤 직무가 맞는지 왜냐하면 대학을 입학할 때 대부분이 이 직무나 적성, 미래 흥미도를 반영해서 입학을 했다. 그리고 전공을 선택했다기보다도 학점이나 점수에 의해서 대학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역시 중도 탈락률이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대학에서 탈락하지 않으면 직장을 들어간 이후에도 사실 직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런 객관적인 툴을 통해서 본인의 내성 직무가 무엇인지를 좀 비교하고 고찰해보라. 그래서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기업은 왜 구직자의 취미가 궁금한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 좀 총 정리 좀 해주시죠. 사실 그 취미 특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두 분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겉으로 방송을 하니까 즐거운 얼굴이지 않습니까 항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입니까? 아닌 면도 있어요. 예. 아니면 특별히 네, 언제 내성적인 면도 있어요. 언제요? 언제 내성적이죠?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방송 말고 그냥 일반 모임일 때. 예. 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분들이 댁에 가면 이야기를 잘 안 하죠. 맞아요.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면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만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업은 그 사람의 성격이 내성이든 외향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취미와 특기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조직에 적합한 취미 특기를 가졌고 성격도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주장하고 맞다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그럴듯한 취미를 찾으셨다면 정말 자신의 흥미가 뭔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대 신상훈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